그 Q와 Stack의 차이는 뭐냐? CI/CD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시스템 디자인을 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자, 5번째, 가장 중요한 Technical Interview. 내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테크니컬 인터뷰는 항상 봐.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앞으로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테크니컬 인터뷰를 봐야겠구나. 테크니컬 인터뷰는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 그 단계거든. 테크니컬 인터뷰는 회사마다 진짜 다른데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테크니컬 퀘스천을 계속 물어보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한두 명의 다른 엔지니어들이 같은 방 안에 있거나 미팅을 이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나한테 테크니컬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야. 물어보는 질문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디버깅을 어떻게 하세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장단점이 뭐고 그런 경험이 많으세요? Functional Programming이 뭐예요? 그리고 Functional Programming을 함으로써의 장단점이 뭐예요? CI/CD가 뭔지 아세요? CI/CD를 셋업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주니어를 채용할 때도 하고 시니어를 채용할 때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주니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진짜 졸업을 하고 처음 하는 직업이다. 그러면은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안 해봤겠지.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의견이 별로 없을 수 있어. 인터미디엇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다큐멘테이션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시니어한테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시니어는 다큐멘테이션을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처음부터 짜는 것이 중요하고 유닛 테스트를 잘 써가지고 추후에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유닛 테스트가 페일 한다면은 이 코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이 꼭 필요한 경우는 코드나 테스팅을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전혀 찾아낼 수 없는 정보, 예를 들어 나와 고객님의 이메일 간의 상에만 있었던 정보, 그런 것들만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큐멘테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다큐멘테이션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항상 계속 다큐멘테이션이 업데이트되는 리빙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할 때 IT에서 꼭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자일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애자일을 들어보지 않았다면은 IT 회사는 100이면 100 무조건 애자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애자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터뷰를 보는 그 직책이 TypeScript, JavaScript, Python 뭐 이런 특별한 랭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그 테크니컬 퀘스천들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 두 번째로 되게 흔한 테크니컬 인터뷰를 하는 방법은 페어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나랑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 보통 한 명이야.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제 접속을 해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데 온라인 화상 그런 채팅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나한테 코드 주제를 던져주고 내가 그 주제에 그 챌린지에 맞게 코딩을 이제 하는 거야. 보통 1시간인데 이거를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environment는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너가 좋아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너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 다 사용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코딩을 해 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자기들이 원하는 딱 그런 웹사이트에 자기들이 맞춰놓은 그런 환경에서 여기서 코드를 짜봐 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막 구글 이런 데는 그냥 그 워드 있잖아. 그런 데다가 그냥 백지에다가 코드를 그냥 막 짜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진짜 내가 코드를 구동을 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막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 글자만 틀려도 뒤에서 식은땀 막 나고 시간초가 옆에서 막 가는데 그리고 그 다른 엔지니어가 이제 내가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살 떨리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 중에 하나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는 이제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회사도 있어. 만약에 주제를 안 알려주고 그 회사가 되게 큰 회사다 그러면은 글라스도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인터뷰로 내가 코딩 챌린지 이런 거 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3,00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Binary Search Tree를 코딩으로 짜봐라. Linked List가 뭐냐? Linked List를 코딩으로 짜봐라. Q와 Stack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Big O No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드를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느냐 이걸 이제 비교하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for loop 안에 for loop가 또 있으면은 그 Big O Notation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 내가 지원한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API를 만들어봐라. API를 사용을 해봐라. 그래서 API를 사용을 했었을 때 에러가 나면은 에러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뉴 피처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뉴 피처를 위해서 이런 게 조건이다.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짤 거냐. 아니면은 보통 스타트업은 그 회사의 메인 펑셔널리티를 구현을 해보라는 회사가 되게 많아. 내가 지원한 회사가 기차 티켓을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은 기차 티켓을 살 수 있는 그게 메인 펑셔널리티잖아. 그 기차 티켓을 사는 그거를 구현을 해보라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야. 막 그 옷을 사고 파는 웹사이트야. 그러면은 옷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사람을 냈을 때 돈을 냈을 때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메인 펑셔널리티를 해보라는 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거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메인 펑셔널리티를 내가 다시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 세 번째로는 take-home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거를 짜보세요 라고 숙제를 내주는 회사들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거든. 뭐 이틀에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내는 거를 생각 중인데 이거를 한번 코드로 짜보세요 라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지난번에 냈던 그 신기술을 혼자 만들어보세요 이런 거가 되게 많아. take-home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충분하게 다큐멘테이션을 할 것. 그러니까 readme 파일 만드는 거 잊지 말고 readme 파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그리고 내가 코드를 이렇게 짜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코드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커멘트를 잘 달아놓는 거. 그리고 테스트 충분하게 써놓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테이크홈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보통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테크니컬 인터뷰를 다시 봐. 그래서 누군가 내 코드를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코드를 왜 이렇게 짰는지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아. 아니면은 코딩 챌린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 코딩 챌린지를 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보내주고 그 링크를 이제 누르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링크 누르기 전에 그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제 비워두고 그리고 나서 코딩 챌린지를 시작을 하면은 타이머가 띡띡띡띡띡 돌아가고 거기에 이러한 코드 조건에 코드를 짜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그 시간 안에 코드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 안에 코드를 짜는 것에 실패를 했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안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코딩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그 나한테 코딩 챌린지를 준 사람한테 이메일로 코딩 챌린지 보내줘서 고맙다. 이러이러한 걸로 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못했는데 시간이 많았고 나의 실제로 나한테 주어진 프로젝트였다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니어가 된다면 시스템 디자인을 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시스템 디자인을 하라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뉴 피처를 우리가 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테크니컬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는 나는 이런 식으로 짤 거고 그렇게 해서 API는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할 거고 프론트엔드에서 API를 이런 식으로 컨슘 할 거고 뭐 몇 초에 한 번씩 폴링을 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 내가 세이브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화이트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시스템 디자인이야.
테크니컬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야. 보통 나 혼자 코딩을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혼잣말 하지 않잖아. 하지만 나는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면접관한테 내가 이 코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이유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챌린지를 줬어. 그러면 이 챌린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스텝 1 이렇게 할 거고 스텝 2 이렇게 할 거고 스텝 3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면은 그 면접관은 내가 스텝 3까지 시간 안에 못 하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지식이 있구나 라를 미리 알 수 있거든. 코드를 짜다 막혔어.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 중에는 코드가 막혔네? 내 생각에는 내 가설에는 코드가 막힌 이유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러이러한 가설로 코드가 막힌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열정,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르는 건 모르면은 솔직하게 말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더 배워갈 의향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하지만 나의 어니스티함 그런 거를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해. 자, 테크니컬 인터뷰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엄청 많고 그 회사마다 달라. 하지만 테크니컬 인터뷰를 통과를 했다면은 진짜 큰 고비를 넘긴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고